김기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명 강사는 여러분들의 호응에 따라서 유명해지고 유명하지 않아지고 그러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유명한 강사 부사장 김경입니다. 네, 오늘 저번 주 화요일은 첫눈이 내리더니 오늘은 비가 오네요. 꼭 무슨 일이 있는 날 이렇게 날씨도 뭔가를 보여주네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주제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좀 생소한 내용이죠? 들어보셨나요 혹시? 생소합니다. 생소하세요? 네. 생소한 것을 제가 생소하지 않게 좀 익숙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보면 마치 동화 속의 요술 상자 같은, 요술 상자가 쏙 내 속으로 들어오면 요술 상자 속에 있는 뭔가가 터진다 그러나? 하면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네. 그런 생각이 들으시죠? 네. 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잠깐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내 안에 잠든. 잠든이라는 것은 잠이 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거인이라는 것은 작은 사람이 아니라 큰 사람이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깨워라라는 건 어미를 주목해 보시면 깨워라라는 것은 명령을 하는 거예요. 깨운다. 깨울래? 그게 아니라 깨워라. 그것은 누구 속에 있는 거죠? 잠든 거인은 누구 속에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놔두지 말고 깨우라 그러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들 속에 다 잠들어 있어요. 누가? 거인이 잠들어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놔두느냐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잠든 거인을 깨워서 내가 어떻게 바뀌는지 오늘 이 시간 길지 않은 시간 짧은 시간 어떻게 우리가 거인을 찾으러 가는지 한번 같이 찾아가 보실까요? 네. 그러기 전에 제가 잠깐 이 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있나요? 거인을 깨워라.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는 아주 두꺼운 책이죠. 이 책은 제목이에요. 책 제목이에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라는 것은 앤서니 라빈스라는 굉장히 미국의 유명한 인생 코치, 자칭 인생 코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굉장히 700쪽 되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서 이 사람이 원래 하던 일이 무슨 일을 했냐면 청소부를 했어요. 청소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일이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청소를 함으로써만 좋은 일을 한다는 건 너무 좀 작은 것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기 속에 있는 거인을 깨워봐야겠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람의 강의를 들으러 간 거예요. 자기가 한 달에 버는 돈의 수입은 400불이라고 하면 그 유명한 사람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350불을 지불하고 1시간 정도의 강의를 들으러 간 거예요. 그러면서 변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짧지만 이 강의 그냥 들으시잖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받는 건 굉장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의 소중함을 느껴보셨잖아요. 일상의 소중함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도 그냥 무료로 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가치가 있다 생각하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집중해서 우리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러 가기 위해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1장에서 운명을 개척하는 꿈이 있어요. 두 번째 2장에서는 2장을 잠깐 보실까요? 2장에서는 내 안에 거인을 깨우는 일. 두 번째 뭐죠? 그 앞에 결단이라고 있어요. 세 번째는 3장에서는 3장은 새로운 인생을 창조하는 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내 안에 거인을 깨우러 가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해보면서 내 안에 정말 잠든 거인이 있어. 그것을 그대로 놔둘 것인가 아니면 찾아내서 내가 뭔가를 할 것인가는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정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짝 차리셔야 돼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러 가는 우리 첫 번째 1장 운명을 개척하는 꿈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네. 준비되셨죠? 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지속적인 변화를 창조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변화를 하려면 지속적이라는 건 뭘까요? 다른 말로 끊임없이 꾸준히
기분이 내켜. 이럴 때는 내가 뭔가 일찍 일어나고 싶어서 새벽같이 일어났어. 근데 그 다음 날은 어쩌니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컨디션이 안 좋아. 오늘은 그냥 그만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지속적인 것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하루 그냥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그럼 변화가 생길 수 있나요? 없어요. 변화가 생길 수 없어요. 한 40일 작정을 해서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다 한다면 꾸준히 40일은 꾸준히 그것을 창조를 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 앞에 지속적인이란 말은 꾸준히 끊임없이 이런 말이거든요. 뭔가 본인이 뭔가 문제가 다들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뭔가 습관, 이 습관 내가 고치고 싶어. 정말 못 고쳐. 이럴 때 그런 것을 그대로 놔두면 정말 내 안에 거인을 못 깨워요. 그 거인은 어디 보면 주인을 잘못 만나서 거인은 깨우지 살아나보지도 못한 채 그냥 사그라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이 됨으로써 그 거인을 깨워서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거인은 여전히 아무 일도 못한 채로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태어나면서 응아 응앙 하면서 울으면서 나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그냥 되도록 그냥 대충 살다 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태어나나요? 다들 고귀하고 귀하게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루하루 힘들게 마지 못한 인생을 살다가 이름도 없이 사그라들고 그러실까요? 그 차이는 우리가 거인을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서 창조를 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둔 대로 아니면 더 퇴보하는 대로 놔두면 내 안에 거인이 깨우지도 못한 채 태어나지도 못한 채 그대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러 가는 방법 하나하나 그 발자취를 따라 가면 봅니다. 네, 그러면 여기 문제를 한번 문제가 나올 때 여기에 답을 한번 맞춰보실까요?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땡땡이 있다고 믿고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뭐뭐가 있다고 믿는다. 이종현님? 네,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운명이 있다고 믿고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 오, 박수!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운명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코로나의 상황이 왔어요. 어떤 기업들은 굉장히 잘 되고 어떤 기업들은 더 이 위기에서 이기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서 코로나를 이기지 못해서 병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더 강인한 몸을 만드는 거예요. 코로나 몰라 뭐라 하면서 내가 늘 퇴근 후에 집에 가서 운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내 자신을 계속 개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경우는 운명론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만들어서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창조를 하는 기회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저도 앤서니 라빈스처럼 여러분께 뭔가 인생의 코치가 돼서 내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으면 저는 어릴 때부터 뭔가 좋은 얘기나 뭔가 이야기거리 들어서 이런 것이 너무 좋고 내가 보고 너무 좋은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보고 나는 순간에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이 책을 보고 저도 이렇게 결단을 해보고 변화를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것을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런 내용을 그대로 집에 가셔서 딱 덮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계속 자신을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2번 강의를 했잖아요. 혹시 그걸 통해서 본인이 변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이종현님 혼자밖에 없나? 다른 분들은 그냥 강의 내용 좋았어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배운 것도 마찬가지로 넘겨보실까요?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아는 건 되게 많아졌어요. 요즘 여러 가지 면에서 아는 것이 많아졌는데 아는 것을 그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 나 그거 알아. 그렇지만 알고 있어서 뭐를 해야 될까요? 알고 있는 것을 무엇이 뒤따라야 그것이 완전한 변화가 될까요? 행동. 그랬을 때 우리가 지속적인 변화를 만드는 법이 3단계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자신의 기준을 높이고 부정적인 신념을 바꾸고 전략을 바꾸라 그랬어요.
자신의 기준을 높이라고 했을 때 자신의 기준이라는 것이 우리가 건강에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 하면 우리가 혈압, 당뇨 했을 때 혈압의 수치가 얼마야지 건강할까요? 혈압은 120에 80이고 당뇨는 한 80 정도, 100 이하일 때 건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의 건강 수치가 있듯이 자기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본인이 어떤 기준을 정해서 회사에 오셔서도 내가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을 정해서 내가 오늘 할당량을 정했을 때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고 정하는 거예요. 그 기준치를 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변과의 관계에서 내가 친절하게 대하려고 해. 그랬을 때 화를 안 내고 좋은 말을 한다는 것을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기준치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교 수능시험 보잖아요. 수능시험 봤을 때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려고 하면 최저 점수가 안 되면 가지 못한 것처럼 자신의 인생에 어떤 최저 점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최저 기준. 하루에 뭐 10번 웃기, 하루에 화 안 내기, 하루에 한 번 친절하기, 한 번 뭐 이렇게 우리가 식후에도 의자를 그대로 놓고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내가 기준을 정해서 내가 앉은 자리는 제자리에 놓기, 식판은 깨끗하게 놓기,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자기 기준이에요.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선진국과 선진국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는 바로 그것이에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죠. 우리가 문을 열고 닫을 때 선진국의 사람들과 우리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의 차이는 문이 닫히면 그대로 문을 닫고 그냥 쾅 닫고 가지만 그 사람들은 문을 다른 사람이 오면 그대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 뒷사람이 올 때까지 문을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과 선진국이 아닌 차이는 바로 그런 거예요. 배려예요. 그리고 우리가 식당에 왔을 때도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식사 예절, 깨끗하게 먹고 주변 정리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남한테 소리 지르고 민폐를 끼치고 이런 것들 나름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최저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기준을 높여야 되겠죠. 우리가 점점 살아가는 우리가 수준이 높아지잖아. 우리나라가 수준이 높아지는데 내가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정신적인 것, 정서적인 그런 것도 갖추어서 남에게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하는 그런 기준을 높여서 한다면 우리 대학 페이퍼의 모든 사람들은 더 어디 가서나 인정받고 좋은 회사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부정의 신념을 바꾸라는 것도 무슨 일이 어떤 새로운 일이 제시됐거나 이랬을 때 무조건 안 돼, 못해 이게 아니라 그래 한번 해볼까? 내가 가진 생각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 다른 사람의 의견에 공감하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부정적인 신념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을 바꾸라는 것도 내가 생각했던, 내가 갔던 그 길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고 갔어요. 내가 뭐 술, 담배를 마시고 직장 다니시니까 대부분이 술, 담배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겠죠. 그랬는데 술, 담배를 하고 내가 편하게 살다 보니까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살고 내 취미생활은 술 마시면서 친구들하고 재밌게 노는 것이 취미생활이었는데 내 취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되잖아. 내 건강을 생각해서 그대로 내 건강이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쁜 습관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집에 가서 이제는 술을 마시는 습관을 버리고 운동을 하고 내 자신을 개발하고 그 가족들과 잘 지내고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회사에서 인정받으면서 집에 가서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도 안 맞잖아요. 회사에 가서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또 가족들과 원만하게 생활하고 그러니까 내 생활에 전략이 혹시 내가 생각했던 그 전략이 맞다고 생각했던 그 전략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무엇을 꺼낼 수가 있다고 그랬죠? 거인을 꺼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어디 가서든지 다 어디 가서나 존경받고 그런 사람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인을 깨움으로써. 알겠습니까? 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5가지가 골고루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이 정복돼야죠. 아무리 우리가 이건희 회장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진 건 없잖아요. 자신이 많은 걸 쌓아놨지만 80이 되지 않은 나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자신의 건강을 잘 챙겨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정말 옳은 줄 알았는데 내 건강에 피해를 준다면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내 생활 습관, 내 모든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정보, 감정, 화가 막 나. 이런 상황일 때도 화를 안 내고 어떻게 해야 되죠? 웃으면서 친절하고 배려하게. 이게 감정 정복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화가 나겠죠. 화가 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싶고 이럴 상황일지라도 그때 웃음으로써 우리 벽에 써 있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의미 없이 보낸 날은 웃지 않고 보낸 날이다. 우리가 웃어야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웃다 보니까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저의 장점은 제가 잘 웃거든요. 그리고 계속 여러분들께 강의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감정이었을지 좀 궁금하긴 해요. 또 해 그런 건? 아니면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줄을 믿고 이렇게 또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강의를 보면 감정 정보, 내 자신의 감정, 좋은 쪽으로 슬픈 일이 있고 화낼 일이 있을지라도 그럴 때 웃음으로써 대처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똑같이 같이 부딪혔을 때 분명히 화를 내고 짜증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 그때 너그럽게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러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복인 거예요. 감정 정복.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건강 정복, 감정 정복. 그렇게 하면 관계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관계가 되겠어요? 나쁜 관계가 되겠어요? 좋은 관계가 되죠. 인간관계를 정복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사에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좋은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럼 경제력,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그러면서 시간, 우리가 주어진 시간도 우리가 8시간 근무하는데 마지못해 와서 근무하는 시간 굉장히 지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간을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일을 하면 8시간의 시간이 80분으로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껴주시기를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네. 내 안에 거위를 깨우는 길 두 번째는 이 앞에 뭐라고 써있나요? 결단. 결단. 우리가 결단이란 말씀, 결단이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결단이 있고 결판이 있잖아요. 결판하면 뭐죠? 결판을 내자고 그럴 때 나 혼자 내나요? 아니 다른 사람 혼자. 상대방이 있잖아요. 결판이라는 건 상대방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기고 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결판을 낸다는 것은. 근데 결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없어요. 나 자신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결단이라는 것은. 나 자신하고 싸워보신 적 있으시죠? 네.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약속을 했는데 아침에 만약에 5시에 일어나기로 했는데 6시에 일어났어요. 나 자신하고 약속을 했는데 졌잖아요. 아무도 그거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자꾸 자기와의 약속을 자꾸 이기지 못하고 지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나 자신에게 대한 신뢰가 있어지나요? 없어지나요? 없어요. 만약에 약속을 했으면 나 자신과의 싸움, 아무도 보지 않지만 나 혼자와의 약속이지만 그걸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나만 그 부분을 알고 있어. 내가 정말 저걸 고치고 싶어. 근데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해서 저걸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하면 그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결단이라는 단어가 뭔지 한번, 결단이라는 게 나 자신하고 싸움에서 이기는 건데 결단이 도대체 뭔지 한번 볼까요? 결단이라는 것은 라틴어의 뭐뭐를 의미한 프롬을 의미하는 주어와 다르다. 커트라 그러죠. 다른 걸 커트시킨다 그러잖아요. 커트를 의미 카에데르라는 어원을 두고 있어요. 근데 어원을 두고 있는데 그 디시전이란 결단했어. 결심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결단해서 이런 말은. 근데 결단이라면 굉장히 어떻게 느껴지나요? 결단 단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결단 한번 불러볼까요? 결단하니까 어때요? 뭔가 마음이 어떻게 생겨요? 비장한 마음이 드세요? 네, 결단을 자기 혼자의 약속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뭔가 불꽃 힘이 솟는 거예요. 근데 그 결단이라는 것은 진정한 결단을 내린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성취하기로 약속하고 다른 것을 잘라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담배를 피우는 분들 있잖아요. 담배를 피우기로 했는데 담배를 끊겠다고 결단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담배를 딱 끊었잖아요.
다음에 내일 다시 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건 결단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내가 담배를 끊었어. 그럼 내 사전에는 담배라는 게 없는 게 결단인 거예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어요. 내가 몇 킬로를 하기로 했어. 내가 저 음식을 안 먹어야지. 지방이 많은 것이 살이 찌는 음식이라고 하면 그 음식을 딱 잘라버리는 게 결단인 거예요. 즉 만약에 내가 운동을 하기로 했어. 내가 몇 킬로를 유지하기로 해서 결단하기로 했다 그러면 절대로 몸에 나쁜 것이나 이런 것을 안 먹고 운동을 하는 것, 그것이 결단인 거예요. 결단이 근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자기 자신 누가 보지도 않아요. 누가 옆에서 보면 안 하기, 누가 보니까 그거를 누가 보니까 안 지켜도 있잖아요. 안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남이 안 보는 나 혼자 결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누가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남을 의식하잖아요. 남을 의식하는 것은 쉽게 고칠 수도 있지만 나 혼자 나 스스로 결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결단을 해야 내 안에 뭘 꺼낸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결단이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 가능성을 어떻게 한다? 잘라버린다. 허트시킨다. 허트시키는 거예요.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나쁜 습관이 이런 것을 딱 결단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결단하면 너무 광범위해서 내가 어떻게 결단을 해? 뭐를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한번 볼까요? 결단은 무엇이 뒤따라야 되냐고 그랬죠? 아까 변화도 마찬가지지만 변화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많은 걸 알고 있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뒤따라야 된다? 행동. 결단도 마찬가지로 행동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나 혼자 결단하면 지기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사람들한테 나 결단했다는 걸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족에게나 친구에게나 이렇게 해서 나 이런 부분 내가 결단했어.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친구에게 격려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스스로 우리가 결단을 한 번 했을 때보다 두 번, 세 번 했을 때가 더 어떻겠어요? 결단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워요. 뭐든지 처음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담배를 끊고 술을 마셨을 때 그 다음 날부터 술을 끊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딱 결단하면 그 다음 날은 쉽게 이길 수 있는데 결단인데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아무도 모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보면 그 다음에 술을 마시면 그 한 잔이 몇 잔 되는 거예요. 여러 잔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나쁜 몸을 만들고 건강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병원에서 노후를 맞이하게 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의 몸의 건강 상태를 우리가 건강검진도 받잖아요. 받았을 때 내 몸에 어떤 부분이 나쁘다 생각하면 그 부분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쁜 걸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몸이 안 좋아지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몸 스스로 내 몸에 좋은 운동을 하는 거예요. 내 몸 관리를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TV로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그 시간에 정말 식사 후에 가서 운동을 한다든가 좋은 생활을 함으로써 내 자신이 정말 그전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단 한번 볼까요? 성공 공식 보면 우리가 공부할 때 공식이 있듯이 인생에도 공식이 있고 결단에도 공식이 있는 거예요. 공식 우리 수학 시간에 공식 배우잖아요. 우리가 그 공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공식 배우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꾸준히 배워나가면서 내 자신이 계속 학습을 하면서 뭔가 바꿔나가야지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든 회사 생활 한다든가 뭔가 열심히 하고 보상을 받지 않고 너무 아파서 그만둔다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가면서 결단함으로써 내 몸에 좋은 거, 내 건강에 좋은 거, 내 마음에 좋은 것을 자꾸 함으로써 내 자신의 잠든 거인을 깨워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정한 결단의 거대한 힘을 기억하라. 목표 성취 가장 어려운 것은 진정한 결단을 하는 것이다. 자주 결단을 내려라. 결단로부터 배워라. 결단한 목표에 단호하면서 유연하게 접근하라. 결단하기를 즐겨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단이라는 것은 아주 사소한 거지만 화를 안 내기로 했어 라고 결단했으면 그날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루를 안 내다 보니까 어때요? 너무 기분이 좋아. 내 건강이 좋아진 것 같아. 그러면 그걸
하루에서 그치지 말고 그걸 일주일로 잡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화 안 내기, 일주일 동안 웃기, 아주 큰 거로만 목표를 잡지 말고 큰 거만 결단하지 마시고 작은 거 아주 사소하지만 내가 꼭 지켜야 하는 것부터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 한번 해보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되게 쉬운 거예요. 의자 제자리 넣기 이런 것도 결단하세요. 그리고 친절하게 하기, 문자 버주기 이렇게 사소한 걸 하다 보면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은 당연히 하기 쉬운 거예요. 결단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한 번은 그치지 않고 자주 결단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거인이라는 것은 사람 안에 잠들어 있는 뭘까요? 잠들. 오. 네, 너무 우리 수준들이 너무 높여가지고 금방 딱딱딱 답이 나오시네요. 네, 네, 그 다음에 네, 새로운 인생을 창조하는 힘 우리 세 번째 볼까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 너무너무 즐거웠어. 근데 우리가 담배를 예를 든다면 담배 피우기 전에는 굉장히 그게 좋다고 생각해 담배 피웠잖아요. 근데 그게 내 건강을 해치면 지름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몇 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까 결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단하냐면 내가 변화하려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전에 담배를 피웠던 그 순간을 고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을 딱 하고 나서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해야 돼? 담배를 끊고 나서의 마음이 괴로움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즐거움이 된 거예요. 그 전에 담배를 피우던 그때는 괴로움이 됐고 그걸 결단한 이후의 삶은 즐거움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공부가 굉장히 하기 싫지만 공부를 하기 전에 그런 모습을 그 모습을 괴로움이라 하고 공부를 하고 나보니까 어디 가서는 인정받고 좋아졌어요. 내가 몸을 만들기 위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 그 전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끊은 거예요. 그 전에 그것을 고통이라 생각하고 그 후에 살을 빼고 나서 내 몸이 너무 멋있어진 거예요. 남성분들은 굉장히 몸짱 만드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고통이라고 생각한 거 그렇게 먹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고지방 이런 걸 안 먹었어요. 그런 것이 그때는 그게 즐거움이지 않았는데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고통이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몸이 새롭게 변한 나의 모습이 뭐가 됐죠? 즐거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는 거예요.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바꾼다. 결단 전과 결단 후를 바꾸면 고통에서 무엇을 바꾼다? 즐거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아이들이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게 굉장히 괴롭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는 괴로움으로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거 알아가고 너 어디 가서 인정받고 재밌잖아. 그리고 사람이 뭔가 알아가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공부를 강요하지 마시고 네가 이렇게 알아가면 이게 얼마나 즐겁니? 모르는 세상을 알아가는 건 즐겁지 않니? 즐거움으로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거 모르는 걸 알아가는 건 참 즐겁단다. 아빠가 이렇게 알려줄게? 아니면 뭐 형이 알려줄게? 이렇게 하면서 괴로움이 있던 부분을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무엇으로 바꾼다고요?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괴로운 시간일 수도 있어요. 막 잠이 쏟아지죠. 그런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괴로움이 아니라 뭐로 생각하면 되신다고요? 즐거움. 왜냐하면 새로운 걸 배우잖아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는 게 사실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리고 어쨌든 계속 뭔가를 하시다가 이렇게 오셨으니까 굉장히 잠과의 싸움에서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들으시려고 하는 그런 자세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알아감으로써 내가 그동안 내가 알았던 모든 것이 나는 이 길이 맞는 줄 알았어. 내가 하던 이 길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 길이 정말 틀리다고 생각하면 그 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에서 다른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부정적인 신념, 내가 모든 상황에서 내가 이것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게 아니네. 내가 이것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겠네. 내가 알고 있던 것이 다가 아니네. 나도 뭘까 배우자. 아빠가 자녀들하고 같이 공부함으로써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게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다 맞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자녀들에게도 강요가 아닌 같이 공부해가고 같이 즐거움을 만들어가는 시간을 한다면 자녀들도 공부하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자신의 인생 계획이 없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 지배당하는 거예요. 지배당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겠잖아요. 지금 당장 변화하라. 1, 2, 3, 4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정말 양심적으로 그동안 내가 미뤘던 거, 내가 변해야 되는 거 이런 부분을 꼭 적어보시고 지금 당장 변하지 않은 어떤 대가를 시게 될지 적는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내가 이런 것들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된 습관이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오늘 결단하셔서 오늘 지금까지 강의를 제가 할 때마다 어떻게 좀 편한 자세로 들으셨다면 오늘 강의를 듣고 나셔서는 여러분들 직접 정말 변하셔가지고 정말 뭔가 더 새로운 모습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특별한 나를 만드는 3가지 조언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의문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위대했던 사람을 직접 찾아가세요. 아까 앤서니 라빈스 같은 사람도 자기가 청소부였잖아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자기 안에 있는 거인을 뭔가 띄워야 되겠다 싶어서 위대했던 사람 강의를 듣기 위해서 350불을 투자를 해서 자기가 새로운 사람이 돼서 자기가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았더라. 내가 인생 코치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본인이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직접 찾아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세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갑자기 깨우는 건 참 어렵겠죠. 쉬운 일부터 하는 거예요. 호흡하며 걷기. 호흡할 때 들숨과 날숨을 우리가 3분 동안을 들숨 4번씩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고 내쉬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3분 동안을 한번 해보세요. 되게 어렵지만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계속 어떻게 보면 바쁘게 살잖아요. 시간이 막 쫓기듯이 살잖아. 내 자신이 나를 모를 수가 있어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 나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책을 하면서 내 자신의 어떤 부분을 잠깐이라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내 안에 잠든 거인이 나를 찾아올 거예요. 왜 어디 갔다 이제 왔어요. 나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인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네. 2번째는 3가지 사실에 감사하기. 제가 이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프라인 풀이라는 흑인이면서 앵커 지금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그 당시 14살 때 굉장히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미혼모고 굉장히 불우한 환경이었어요. 자기가 너무나도 그 사람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힘든 상황을 고난을 당한 상황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흑인이면서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오늘 아빠가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본인에게 아빠가 감사할 거 3가지만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본인처럼 이렇게 괴로운 일 온갖 고난과 순환을 다 당한 본인에게 아빠도 알면서 어떻게 나보고 감사한 일을 적으라고 해? 미워하는 일을 적으라고 해도 수도 많은데 어디 그 중에서 감사한 일을 어떻게 찾냐라고 하면서 반문을 했지만 아빠가 계속 어디 강요를 하니까 그때부터 정말 감사거리를 찾은 거예요. 감사거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감사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 감사거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나한테 감사한 거, 나한테 고마운 거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3가지 오프라인 풀이가 감사하면서 변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앤서니 라빈스가 자신이 어떻게 보면 청소부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인생 코치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속에 있는 감사거리 3가지를 찾아가면서 인생을 바꿔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고 그럼으로써 내 안에 정말 지금까지 기다렸던 거인을 꺼내보세요. 네, 성공을 향한 3가지 꿈에 집중하기. 내 모습, 지금 이대로의 모습도 물론 좋겠지만 내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강의를 처음에도 했지만 몇 번 하면서 제 자신이 이렇게 발전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꿈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여러분의 꿈, 회사 생활 하시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데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떻게 변화하는 인생의 변화의 변환점이 되시고 중요한 꿈을 읽어가는데 큰 성공의 지름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돌리는 시간인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